안녕하십니까. 복지TV 개국기념특집 희망을 말한다의 김영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영미입니다. 복지TV가 개국을 맞아서 장애 관련 분야별 대표님들을 모셔서 우리나라 복지 현주소를 살펴보고요. 21세기 한국 복지가 어떻게 나갈지 그런 방향을 살펴보는 특집대담 희망을 말한다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오늘은 한국농아인협회 변승일 회장을 모셨습니다. 이 청각 언어 장애를 가진 17만 농아인의 복지 증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제7대 농아인 복지협회 회장으로 활동하시면서요. 지금 농아계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으십니다. 변승일 회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그리고 수화통역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미애 선생님도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쁜 일정 중에도 복지TV 개국기념 특집 대담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복지TV 시청자 여러분께 우리 회장님 인사 말씀해 주시죠. 복지TV 개국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또 장애인들의 입과 귀와 발과 눈이 되어서 장애인들을 위한 각종 정보를 전달해주는 매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한국농아인협회가 설립된 지 한 60년 정도 됐다고 들었습니다. 한국농아인협회가 어떤 곳인지요? 소개를 좀 해주세요. 1946년 조선농아협회로 창립이 되어서 농아인들의 인권과 정보 접근권을 위해서 농아인들의 정보 취득이 어렵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영역이라서 농아인들의 정보 접근을 위해서 그러한 부분에 더욱더 증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농아인들이 말 못하고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 농아인들의 모국어인 수화를 가지고 의사소통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60년 된 우리나라 장애인단체가 있나요?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중에서도, 중에서도 우리 농아인협회가 가장 먼저 세워졌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정보가 느리기 때문에 더디게 발전하고 있지만 먼저 저희가 설립된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농아인 복지 협회 회장 되신 지 1년이 좀 지나고 계신데요. 늘 뵈면은 너무 피곤해 보이시고 몸이 부셔져라 한국을 돌아다니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드시죠? 이제 먼저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아직도 제정되지 못하고 있고, 또 장애인들이 인권에 관해서도 아직도 많은 법률이 제정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취임한 이후로 가장 시급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들이 장애인들의 인권과 관련된, 특히 장애인 차별이 이 사회에서 없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장애인 연금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협회장으로서 책임을 가지고 선도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또 저희가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부의 문제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하실 일이 많으셔서 그런지 말씀이 빨라지시고 아주 의욕이 넘쳐 보이십니다. 그동안 이제 변승일 회장께서 한국농아인협회 어떤 일을 하셔야 되고 또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인 사업 이야기보다는 우선은 농아인의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은 우리가 크게 청각 언어 장애인, 농아인하고요,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또 정신지체장애인, 요즘은 또 더 세분화하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15개나 그렇죠. 크게 분류를 하는데, 농아인은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지 먼저 개념부터 좀 짚어주시죠. 농아인은 날 때부터 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청력이 손실되어서 자연히 말도 못하게 되는 것을 농아인이라고 저희가 일컫습니다. 그래서 농아인들 같은 경우 수화를 통해서 손으로 가지고 언어를 표현하는 사람을 농아인이라고 지칭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농아인협회가 청각 언어 장애, 농아라면 이제 농자, 아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청각 언어 장애인들의 인권 회복, 또 재활, 여러 가지 복지 서비스 이런 것들을 제대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설립되었지 않습니까? 현재 전국에 농아인복지협회가 이제 여러 개 많이 이제 산재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군요. 저희 농아인협회 중앙회 산하에 16개 시도협회가 있고요. 또 그 시도협회 산하에 123개의
지부가 운영이 되고 있고 농아인들의 인권과 수화 통역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보를 지원하고 있는 수화 통역 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지원을 통해서 수화 통역 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농아인이 한 17만 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정도의 시설이라면 좀 부족한 거 아닙니까? 제 생각엔 좀 모자르는 것 같은데 외국하고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예, 우리나라 농아인 17만 명 중에 지금 현재 수화 통역사는 693명이기 때문에 의사통을 지원받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화 통역사가 가장 시급한 것은 우리 농아인들의 생명과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119라든지 114 응급시설을 부를 때 응급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우리 농아인들이 현재 처지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프로테이지를 비유를 해보면 너무 많은 수화 통역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외국의 경우 핀란드 같은 경우에 보면은 5,000명 중에 수화 통역사가 500명이 있대요. 예를 들면은 네. 그 비율이 굉장히 낮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와 굉장히 많은 상황이 차별되고 있어서 저희도 핀란드와 같이 유사한 비율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핀란드와 같이 많은 농아인들 의사소통이 보장될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사람은 이제 서로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말을 해야 서로가 어떤 생을 갖고 있는지 또 가지고 있는 지식을 서로 공유하게 되고 네, 하게 표현도 되는데 하고. 근데 이제 우리 저 수화라 그러는데 우리 회장님은 평소에 이게 수어다 이게 말로 하는 언어다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그 배경에 보면 이게 언어로서 명확하게 이 수화가 우리 한국에서도 규정돼야 된다. 그렇게 어딘가 명문화돼서 반드시 이제 수어를 해야 된다는 네. 그런 뭐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된다고 뭐 이렇게 이제 좀 주장하고 계신데 이게 농아인협회가 물론 이거 노력을 하시겠지만 이게 정말 뭐 법원에서도 각종 공공기관에서도 이 언어로서 이 수화 정착을 어떻게 이제 하기 위해서 농아인복지협회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우리 농아인들 17만 명의 수화 통역사를 통해서 내용을 전달을 받는데 농아인들이 아무래도 지식적으로 또 이제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수화 통역사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을 볼 때에 수화를 언어로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별이 너무나도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농아인들이 경제나 정보, 사회, 건강, 법률, 일상생활을 지원받을 때 수화 통역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통 수화를 예를 든다면 영어를 언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영어 이런 식으로 그런 것처럼 수화도 언어로서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수어로 그러한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도 국어가 우리나라의 국어인 것처럼 이러한 부분이 개정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수화통역사들이 많이 확보되었을 때 농아인들이 생활에 안정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농아인들의 언어가 농아인들의 생명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이게 수화 통역사만을 가지고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집안에 일상적으로 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때는 뭐 긴급하게 어떤 서로가 연락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런 것들이 그 수화 통역사만으로 가능한지 그렇게 좀 이게 부족하죠. 요새 첨단 네. 기술들이 많이 발전되고 있는데 그런 뭐 영상으로 뭔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말이죠. 네. 예. 예, 지금 비장애인들과 농아인들이 서로 의사소통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수화 통역사를 불러야 되는데 수화 통역사를 부르기가 어려운 경우에 이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직접적으로 전화를 하려고 하면은 그 가운데서 중계를 하는 것들이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농아인들에게는 화상전화기로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시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을 위한 편의증진은 많이 되고 있는데 농아인에 대한 지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편의시설 가운데서도 농아인들을 위해서 법원이라든지 경찰서, 병원, 또 동사무소, 일반 구청 공공기관이라든지 지하철 역사나 공항 등의 일상생활 현장에 화상전화가 보급이 되면 농아인들이 직접 가서 농아인 당사자들끼리 정보도 얻고 대화를 통해서 많은 의사소통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앞서서 이러한 부분들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농아인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 자, 이제 그러면 한국농아인협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하나씩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뭐 앞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가장 먼저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이 혹시 있으신지요? 그 부분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가정과 학교에서 농아인들에게 의사소통을 통해서 정보 지원을 할 때 농아인들이 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어지원특별법이 반드시 제정이 돼야 하고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농아 사회에서 수화통역사가 많이 센터가 배치가 될 때 농아인들이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네. 또 농아인들이 정보 취득을 위해서 그 정보를 전달받는 일들을 우리 많은 농아인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 청각 언어 장애인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 화상 전화기, 영상 전화기 이제 그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보급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저희가 진행되어 온 것을 볼 때 아마 약 전국에 3,000대 정도만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17만 명 농아인 중에 3,000명만 보급되고 있는데 이것은 농아인의 가정뿐만 아니라 각 정부나 각 기관까지 하면 많은 대수의 영상전화기 보급이 필요합니다. 네. 저희가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건의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네. 그 청각 언어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을 높이기 위해서 농아인협회에서 IDBN이라는 인터넷 방송을 개국하셨잖아요. 작년 아닌가요? 예, 그 좀 어떤 곳인지 소개해 주시죠. 저희가 드라마나 이런 것을 볼 때 내용을 알 수 없고 또 수화 방송이 없고 자막이 없기 때문에 농아인들이 그러한 프로그램을 이해하기 어려워서 굉장히 개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농아인들이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 저희 협회 안에 인터넷 수화 방송국을 개국해서 어떠한 문화라든지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농아인들에게 그러한 수화 방송을 통해서 전달해서 농아인들이 그러한 정보를 얻고 유익한 정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농아인들이 그 부분에서 많이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일반 TV를 보면 저희가 자막이 없어서 많이 답답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농아인들에게 다양한 TV를 요청하는 요구가 있어서 부응하기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주로 어떤 프로그램이 방송됩니까? 예. 수화로 뉴스를 직접 진행하고 또 네. 일반 상식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것들을 수화로 직접 전해주고 있는 내용들이 주요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 지상파에서도 청각 언어 장애인을 위해서 뭐 자막 방송이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 7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으로는 뭐 충족이 안 되나요? 예. 지금 중국 같은 나라도 보면은 현재 24시간 자막 방송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수화 방송까지 진행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평균적으로 28% 자막 방송이 진행되고 있고 또 프로그램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자막 방송 기술적인 자체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농아인들이 TV 시청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 부분이 미약한 실정입니다. 네. 뭐 농아인의 알 권리와 볼 권리를 위해서 이제 서로가 많은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은 저희 복지 TV와도 관계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저희도 농아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좀 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아무래도 농아인의 입장을 대변하려면 저희가 그 회장님 도움을 좀 많이 받아야 될 것 같거든요. 예. 복지 TV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도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농아인들에게 전달됨으로 인해서 우리 농아인들이 정말 기뻐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더욱더 성심성의껏 만들어주시고 저희가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농아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노력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일반 그 지상파에서도 자막 방송이 좀 많이 늘어나고 수화 통역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도 하고 또 계속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도 반갑게 느끼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방송위원회에 대해서도 많이 건의를 하고 있고 지상파 방송사에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희가 24시간 자막 방송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네. 또 농아인들이 이해하는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청자 위원들 중에 농아인 당사자가 들어가서 방송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실질적으로 24시간 자막 방송과 수화 방송까지 진행되는 것을 저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방송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확답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먼저 복지TV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이런 부분을 해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로 저희가 너무나도 행복한 마음입니다. 역시 네. 말씀이 빨라지기 시작해. 저도 수화를 좀 배워봤지만 이 조사에 대한 표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단어로 이어지는
들으시니까 그렇죠. 말씀이 빨라지시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이제 청각 언어장애인의 체계적인 방송 접근권을 위해서 얼마 전에 자막 영상 지원센터가 설립됐다고 들었습니다. 이곳은 어떤 곳인지요? 예, 저희가 SBS, KBS, EBS 중에 가장 먼저 저희가 이제 EBS와 송출 계약을 맺었고요. 또 저희 농아인 협회 안에 자막 영상 지원 센터를 설립을 해서 저희가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국 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막 센터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운영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에서 이제 세계에서 4번째로 자막 영상 센터를 협회에서 설립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확대된다면 TV를 통한 자막 방송 송출을 통해서 농아인들에게 유익함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좀 다른 얘기 해볼까요? 네, 그러죠. 우리 회장님 정말 잘생기셨잖아요. 예, 미남이세요. 가족 얘기도 궁금하고 혹시 지금 뭐 자제분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예, 제가 부인이 농아 있고요. 또 이제 장남과 장녀가 농아고 막내 딸 하나만 건청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자녀들과 함께 가정에서 수화로 대화하기 때문에 저희 막내딸이 말하는 막내딸이 좀 스트레스를 오히려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수화를 저희 가정 안에서 배웠기 때문에 현재 수화를 잘 하는데 저희가 TV를 보면은 자막이 안 나올 때 저희 농아인 가족인 4명이 전부 다 딸한테 무슨 내용이냐고 물어보니까 저희 딸이 많이 좀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지만 네. 수화도 많이 실력이 늘어서 저희 딸이 듣고 수화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많은 정보를 주기 때문에 제가 가끔은 안쓰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희 이제 2 자녀가 교육을 받으면서 제가 예전에 농아인으로서 그 학교에서 수화를 모르는 선생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들이 저희 자녀들에게도 대물림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뿐만이 아니라 일반 비디오에서도 자막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어느 날 하루는 외국 영화를 가져다가 자막이 있기 때문에 저희 온 가족이 즐기고 보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느 날 저희 막내가 이제 이게 영어가 있으니까 글도 모르고 그래서 내용을 몰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혼자 화장실을 갔다가 오랫동안 오지 않아서 제가 이상하게 이거 문을 열어보니까 저희 막내딸이 혼자 많이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울고 있냐고 하니까 엄마, 아빠, 오빠, 언니는 다 농하기 때문에 수화로 즐겁게 대하고 행복한데 나 혼자만 빠져있기 때문에 슬프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딸을 안아준 적이 있습니다. 네. 예. 아까 이제 말씀 중에 왜 그 농아들은 주로 특수학교를 다니잖아요. 그럼 특수학교에서 그런 수화로 너무나 이제 수화가 자연스러울 텐데 학교 선생님들이 왜 수화가 문제가 되는지 학교에서 왜 수화가 문제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다른 외국의 경우를 보면은 농아학교 교사들이 특수 자격증과 함께 반드시 수화 통역사 자격증을 소지할 의무가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부에서 특수교사 자격증만 받으면 어느 학교로 가든지 발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화를 모르는 상태에 가서 농아학교에 교사로 발령이 되면 그 수화를 할 줄 모르니까 필담이나 말로만 교육을 하기 때문에 농아인들이 제대로 된 학습을 보장받지 못하고 네. 또 교사들이 수화를 못하기 때문에 일반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육을 하게 되면 더욱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반드시 제가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반드시 특수교육 교사 자격증뿐만이 아니라 수화 통역사 자격증까지 같이 소지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또 그러한 특수성, 농학교의 특수성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수화를 통한 의사소통을 가지고 농아인들을 교육한다면 농아인들도 똑똑하게 이 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의무적으로 돼야 됩니다. 그리고 네.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농아인들이 양질의 교육을 통해서 공무원이라든지 변호사라든지 다양한 영역에 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의 토대는 바로 학교 선생님들의 수화를 통한 교육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에서 저희가 교육 계획을 하기 위해서 나서고 있고 또 이러한 부분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심각하군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좀 안 전 되시죠?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농학교에서 예. 선생님이 수화를 못한다? 네, 그건 잘 이해가 안 혹시 되고 구화로 다 하나요? 그러면? 필담과 필담. 구화로 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럼 필담. 네. 예, 그렇습니다. 농아인들은 나면서부터 말 못하고 듣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구화를 한다고 해도 네. 100% 비상행위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구하교육을 한다고 하면은 중도에 난청이나 실청이 된 교회는 그런 게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농아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로 선생님이 계속해서 교육을 하면 농아인들이 그 교육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자격증이 필요하지는 않아도 청각장애 아동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건 익히실 것 같기도 한데 그게 잘 안 되나 기본적인 것 같고 봐요. 한데 그 정말 어려운 단어도 좀 알고 전달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네. 그걸 체계적으로 안 배웠다니 그건 참. 참 교육이 돼야 그다음 기술도 예, 배우고 그렇죠. 사회생활이 가능할 텐데 그럼 아주 이제 심각한 문제가 심각하죠. 없어요. 집안에서 그러면 이제 장남과 장녀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다 미처 배우지 못하고 오는 걸 집에서 좀 가르쳐 주셨나요? 예. 선생님들이 수화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 이제 아이들이 그런 부분에서 하소연하고 교육 내용이 뭐가 뭔지 이해도 안 되고 재미도 없다라고 좀 원성을 하기 때문에 네. 제가 직접 수화로 아이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이해를 시켜주고 교육도 하면서 성장해 와서 이미 대학을 다 두 자녀가 마치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의무감을 가지고 지원해 왔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제 개인 부모로서 많이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 변 회장님도 농학교를 나오셨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도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 다 알고 있으실 텐데 벌써 20-30년이 그렇죠. 된 지금에도 그런 상황, 그런 수화를 모르는 교사들에 의해서 아직도 학교가 지금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뭐가 잘못해도 한참 잘못됐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한 세대 바뀌는 동안 그러니까요. 뭐 변화가 없고 발전이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농아학교에 입학했을 때 선생님이 필담으로만 하니까 그분에 대해서 많은 원망을 가지고 있었고 농아인들을 제대로 된 교육하기보다는 바보 취급하면서 교육해 왔기 때문에 또 우리들이 농아인들이 선생님한테 폭력을 당하기도 하고 또 제대로 된 의사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이 맞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장한 이후에 정말로 농아인들의 인권 침해 사례를 제가 직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운동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저희가 1988년 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시위를 하고 계속해서 이제 활동을 했는데 전국의 농아인들이 아직도 수화를 못하는 교사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저희 아들, 딸까지도 제가 겪었던 상황을 똑같이 선생님들이 제대로 된 수화를 하지 못해서 초중고 과정을 마치고 또 대학에 입학한 이후에도 수화 통역이 없고 교수들이 그냥 일반 필담으로만 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부해 와서 그 원망이 저희가 남아있죠. 그래서 제가 가장 시급하게 취임한 이후로 교육부나 또 농아인들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많이 집중하고 있고 교육부를 계속 공략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조속히 선생님들이 수화통역사 자격증을 소지할 수 있도록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법을 바꾸려면 사람들의 생각이 먼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의사소통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야 될 테고 내가 알고 있는 걸 농아인에게 가르쳐주겠다는 무슨 마음이 있어야 할 테고요. 그런 게 좀 인식 변화와 연결이 되면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인식 개선에 대해서는 어떤 뭐 계획이 좀 있으세요? 예를 든다면 영어를 배우고 싶고 일본어를 배우고 싶다고 하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농아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반적인 지식과 수화를 반드시 숙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배웠을 때 그 열매로 수화를 잘 할 수 있게 되고 농아학교의 또 교사로서 농아인들에게 완벽한 학습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그런 인식 개선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